그리고 게재율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또 기술이 하나 있기는 한데, 보통 보면은 광고 지면의 크기를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 그냥 끝까지 가거든. 근데 최근에는 더 다양한 사이즈의 광고주들도 입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주고 있어. 형,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지난번 영상에서 매출이 빠졌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 수익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첫 번째는 요청수라고 하는데, 광고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 시스템한테. 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 혹은 광고가 표시되는 그 페이지의 페이지 뷰 수, 그런 것들에 비례하게 움직이는 거겠지. 그래서 요청수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게재율이라 그래서 요청 대비 광고가 얼마나 응답이 왔냐, 화면에 표시됐냐, 그런 것들이지. 나머지 하나는 첫 노출당 얼마를 벌었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RPM 혹은 뭐 CPM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지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요청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청수는 사용자 수 혹은 페이지 뷰 수랑 의미는 다 다른데 그냥 비슷하게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게재율이라는 거는 플랫폼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거든. 애드센스에선 게재 비율이라고 써 있고, 애드몹에서는 노출률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애드 매니저에서는 게재율이라고 써 있어.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사실 다 같은 의미야. 이제 단가라고 이야기한 거는 애드센스에서는 RPM이라고 되어 있고, 뭐 애드몹이나 애드 매니저에서는 뭐 ECPM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 결국에는 1000번 광고가 노출됐을 때 얼마를 벌었냐, 이게 이제 단가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 첫 번째로 요청수가 빠졌다. 이거는 큰 틀에서 사용자가 빠진 거야. 그냥 내 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빠진 건데, 내부적으로 애널리틱스라는 그 웹사이트 분석 툴 혹은 이제 앱을 분석하는 툴이 있거든. 그쪽에서 수치를 보고 나서 왜 사용자가 빠졌는지를 먼저 좀 보고 요청수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건 사실 광고라기보다는 좀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잘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재율이 빠졌다라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 게재율이 얼마나 빠졌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 되게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한데, 게재율이 99% 이상 빠지는 경우가 있어. 왜 99%가 빠졌냐라고 보면은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데, 에듀텍스트라는 파일이 있어. 애드센스에서 그냥 딱 한 줄 주는 거 있거든. 루트에다가 에듀텍스트 파일을 넣으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 딱 한 줄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게 잘못되거나 뭐 빠졌거나 오타가 있거나 그랬을 때 광고가 안 나가. 되게 사소한 실수인데 광고가 아예 안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매출이 갑자기 거의 빵에 가깝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 애주텍스트를 먼저 점검하는 게 우선인 거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체들 같은 경우는 애드몹이나 애드매니저를 통해서 광고를 운영을 하고, 애드텍스트 라인도 되게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때 이제 원래 있었던 라인을 실수로 삭제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내거나, 그런 경우들도 되게 자주 발생해. 생각보다 우리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생하는 것 같아. 갑자기 매출이 안 나와요 라고 연락이 와, 고객사에서. 우리는 그들이 뭐를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분석하다가 매출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이거는 애드텍스트 문제인 것 같은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한 줄에 하나만 선언이 돼야 되는데 막 두 개가 선언이 돼 있거나, 원래 들어가야 되는 텍스트 하나가 지워졌거나, 뭐 그런 되게 사소한 실수에서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라인 수가 좀 많은 애드텍스트를 관리하는 고객사들한테는 그냥 클리닝을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 근데 그 서비스를 내가 계속 해드리기 번거롭다 보니까 구글 시트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건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뭐 누구나 들어와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해놨으니까, 애드텍스트 클리닝 할 때는 그거 쓰면 될 것 같아.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다. 이제 다음으로 게재율이 하락했을 때, 엄청 많이 하락하진 않거든. 되게 신경 쓰이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랬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있을 때 가격이 하락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광고 지면이 나는 2,000원을 받고 싶어 라고 가격 하한선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거든.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광고주가 1,000원으로 입찰을 해놨어. 그러면은 내 사이트에는 2,000원으로 선언해놨으니까 1,000원짜리는 입구컷 당하는 거거든. 아예 노출될 기회조차 없게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는 요청을 했는데 광고주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게재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 가격 하한선을 운영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운영하기보다 내 사이트의 실제 단가가 적절한지를 보고 하한선을 조절을 하면서 운영하는 게 계제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가격 하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능은 애드센스에는 없어. 애드매니저에 있지. 애드매니저에서는 이 하한선 말고 타겟 CPM이라는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금액을 적으면은 하한선은 요거 이하는 안 돼라고 다 잘라버리는 건데 타겟 CPM은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요 금액만 맞추게 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애드매니저에만 있는 기능이라서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면은 단가에도 도움이 되지만 계제율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좋은 기능이 있는 거지. 다음으로 계제율이 하락했을 때는 보통 광고 구현이 되게 복잡하게 됐을 때거든. 처음 설명하는 용어 중에 이제 패스백이라는 기술적인 구현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구글 공식 문서에서 워터폴이라고도 해놓기도 했어. 예를 들어서 1순위로 광고를 요청을 해. 내가 1순위 광고는 얼마 이상만 받을 거야 라고 이제 좀 전에 가격 하한선 얘기했던 것처럼 선언할 수 있잖아. 근데 그보다 낮은 광고에서 빈 광고를 노출하면 손해니까 두 번째로는 요 정도 구간에 있는 광고만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것도 이제 또 단계가 낮아지니까 요거 이하는 또 세 번째로 어느 정도 나갔으면 좋겠어. 이게 폭포식 구현이거든. 워터폴이라고도 하고. 그런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광고를 요청해. 그리고 응답을 받아. 없을 수도 있잖아. 두 번째 단계도 요청을 해. 또 응답을 받아.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각 요청과 응답이 다 시간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사용자가 계속 그 광고가 나올 때까지 그 화면에 머무를 가능성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탈하기 전에 최대한 광고를 당겨야 되는데 구현을 막 10개씩 하면은 요청하고 응답하고 그러면 뭐 몇 초씩 걸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현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좋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그래서 한 2-3개 정도까지만 구현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외에도 정책센터라는 거 저번에 살짝 설명했었잖아. 애드모비나 애드센스나 혹은 애드매니저나 우측 상단에 종 모양 눌렀을 때. 근데 그 정책센터에 보면은 상태가 광고 게재 제한됨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 말 그대로 게재가 제한된 거거든. 그 광고는 게재율이 떨어지는 거지. 입찰이 낮아지면서. 보면은 위험하거나 경멸적인 컨텐츠나 뭐 성적인 컨텐츠나 그런 것들로 구글이 이걸로 돈 벌면 안 돼라고 했던 걸로 돈을 벌다가 구글한테 걸린 거야. 그럼 구글이 요거는 안 되겠는데 하고 광고를 게재를 제한을 해. 그러면은 게재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컨텐츠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게재율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또 기술이 하나 있기는 한데 보통 보면은 광고 지면의 크기를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은 그냥 끝까지 가거든. 근데 최근에는 더 다양한 사이즈의 광고주들도 입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주고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모바일에서 띠배너라고 하는 지면의 크기가 320에 50짜리 사이즈거든. 근데 거기에 320에 100짜리도 넣을 수 있잖아. 지금은 대부분 옵션에서 그냥 차단을 걸어버리면은 그 사이즈의 광고가 못 들어가거든. 근데 만약에 50짜리 사이즈지만 강제로 키울 수 있게 해놓고 320에 100짜리가 들어오게 허용을 해주면은 입찰 경쟁이 더 심해지겠지. 즉 게재율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게재율에 도움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가가 빠졌다. 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뷰어빌리티 이야기를 했었어. 사용자가 화면에서 광고를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입장 바꿔놓고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광고주가 돈을 냈어. 광고를 많이 태워달라고. 근데 화면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클릭도 안 돼. 돈을 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뷰어빌리티가 좋은 지면이어야지 단가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화면에 얼마나 잘 보이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앵커 광고 혹은 플로팅 광고라는 게 생긴 거야. 화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고정적으로 노출돼가지고 사용자가 이 광고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뷰어빌리티를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들 생기고 있는 방식인 거지. 한 가지 좀 TMI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뷰어빌리티라는 거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값이거든. 근데 요청 수가 과도하게 많은데 그 화면에 게재되는 게 적으면은 뷰어빌리티라는 그 퍼센트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럼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 이게 레이지 로딩이라는 옵션이 있어.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있는데 스크롤을 쭉 내렸을 때 저 아래쪽에 광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유저가 스크롤을 내리다가 화면에 보일 때쯤 광고를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은 스크롤 더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되면은 분모가 작아졌어도 화면에 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뷰어빌리티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레이지 로딩이라는 옵션을 걸어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애드센스는 기본적으로 레이지 로딩이 다 걸려 있어. 그리고 애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레이지 로딩을 쓰시는 것도 되게 인벤토리에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 단가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광고주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되는데, 광고주가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들은 대부분 클릭을 유발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야. 클릭당 과금 방식이라고 많이 하거든. 즉 클릭이 나온다는 건 내 사이트로 들어온 거잖아. 유저가 광고비를 낼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 클릭이, 광고주가 원하는 클릭은 자연스러운 관심에 의한 클릭인데, 이거를 몇몇 매체들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잖아. 혹은 구현상으로 사용자가 실수로 클릭을 유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무료 트래픽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봤던 광고를 계속 보거나 너무 많이 보거나 관심 없는 광고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클릭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하거든. 관심 없는 게 아무리 나와봤자 어느 시점부터는 광고가 있든 없든 저 완전 병풍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광고를 조금 더 유저한테 잘 눈에 띄게 하는 구성.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 안 보거든. 텍스트에만 집중하거든. 광고 지면만 되게 좀 돋보이게 주변에 여백도 좀 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네이티브 광고라 그래가지고 주변 컨텐츠랑 잘 어우러지게 구현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아예 영상 광고 같은 거를 표시를 해가지고 조금 더 눈에 띄는 광고를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률을 좀 높이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주의 의도와 다른 클릭을 유발하게 하면은 무료 클릭 혹은 무료 트래픽이라는 걸로 처리가 되거든. 근데 이게 과도하게 발생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센터에서 광고 클릭 확인이라는 게 떠. 근데 이게 뜬다는 거는 이제 구글한테 찍힌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사용자가 광고를 딱 클릭하잖아. 그럼 그 광고 지면에 너 이거 진짜 광고 클릭하는 거 맞아? 라고 확인하는 레이어가 한번 또 떠. 즉 이렇게 된다는 건 유저가 실수로 클릭했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의도치 않게 클릭하는 것들을 방지하면서 무료 트래픽 비율을 낮춰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체 CTR이 그냥 기존 대비로 그냥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려. 그러면은 당연히 인벤토리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단가도 같이 하락하는 거지. 이제 최근에 이용자한테 보상을 주는 소위 앱테크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하는 흔한 실수에 대해서 하나만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용자한테 보상을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광고를 끝까지 볼 확률이 높잖아. 근데 보통은 보상형 광고나 전면 광고로 이제 수익화를 하고 있어.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밑에다가 지면 하나 또 만들어서 또 똑같은 식으로 하고, 또 매출 더 올리려면 또 지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큰 악순환에 빠지거든. 왜냐면은 보통 보면은 서비스 하나가 광고를 여러 번 보게 해. 유저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돈을 뭐 벌 수 있게 하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구했던 결과에 따르면은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터벌을 둬야지 단가가 회복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쪽 서비스들은 대부분 한번 광고를 보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보고, 대부분 직접 만드는 서비스들은 광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연속으로 유저가 한 10몇 분 동안 광고 계속 보는 거지.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알 길은 없고 그냥 영혼 없이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단가는 하락하는 문제가 증폭되는 거거든.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예를 들면은 게임 같은 거를 봤을 때, 게임은 플레이를 하다가 되게 적절한 시점에 아이템 이거 받으려면 광고 한번 보고 와. 그리고 그냥 광고 한번 딱 봐. 그리고 오늘 또 게임 또 할 수 있어. 게임 또 몇 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템 다 쓰거나 뭐 시간이 됐거나 그랬을 때 또 봐. 충분한 인터벌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는 단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든. 근데 그냥 지면 붙여가지고 A 지면, B 지면, C 지면 이렇게 광고 이렇게 보게 하면은 결국에는 단가 하락이 발생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은 유저한테 돈을 이제 리턴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마진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빈도나 인터벌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단가가 회복이 된다. 지나가듯이 무료 트래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했는데, 실제 무료 트래픽은 나중에 날 잡고 한번 따로 다뤄야 되는 주제일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단가와 계제율 관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만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광고 클릭률 이야기를 했었잖아.
광고가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지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노출되는 광고 소재가 잘못되면은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너는 그런 경험 없어? 웹사이트 들어갔을 때 광고 지면에 야동이 노출되는 경우 혹시 본 적 있어? 그런 적 있어요. 뭐 검색했는데 원래는 그 정보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이상해서 그냥 그거 나오고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다. 아예 그냥 서비스를 이탈한 거네. 이거 이제 되게 심각한 거잖아. 그런 문제들이 사실 애드센스나 애드모비나 애드매니저 내에도 광고 심사센터라는 데에서 그 각 소재들을 다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을 하거든. 문제는 소재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소재들 중에서 내가 불편한 것들을 다 차단을 해도 또 그만큼이 생겨, 내일 보면. 그러니까 끝없는 노가다의 연속이거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작년에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낸 게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 수고했어요.